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도 저랑 같이 말로 영어 배워볼 건데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표현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런 표현들이에요. 창문이 부서지다, 혹은 상자가 옮겨지다, 이름이 알려지다, 번호가 기억되다, 기억이 잊혀지다. 정말 간단하고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쓸 법한 얘기들인데도 이런 간단한 표현조차 우리는 쉽게 내배치를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를 잘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만들어진 부분, 뭐 창문이, 상자가, 이 부분은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뒤에 부분, 부서지다, 옮겨지다, 알려지다, 이 부분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을 말로써 배워보고 연습해 볼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수동태라는 그 문법에 갇혀서 그냥 만드는 방법만 배우고 실제로 수동체 문장들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수동태를 사용해서 말할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강의 준비한 거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 강의를 끝까지 보시고 연습하시고 나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정말 수동태 문장들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완강하시고 두 번, 세 번 복습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부서지다 혹은 부서져 있다 라는 말을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배워볼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그냥 단순히 부서지다 혹은 부서져 있다. 그냥 개념도 간단하고 되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우리는 영어를 그렇게 오래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그냥 바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이 표현을 영어로 보면 be brok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be broken이라는 표현을 묶어서 단어처럼 익히지 않았어요. 그냥 부서지다는 be broken이야 이렇게 배웠으면 좀 편할 텐데 그러면은 뭐 부서지다가 뭐야 그럼 be broken 바로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 안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는 broken이란 단어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be라는 단어랑 붙이는 것도 수동태라는 문법을 통해서만 배웠어요. 수동태 만드는 방법은 비동사 플러스 pp형이야.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형이야. 그냥 이렇게 공식처럼만 외워가지고 아,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지 정작 필요한 부서지다는 뭐지?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부서지다는 be broken 이렇게 외우는 게 참 편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be broken이라는 이 표현은 부서지다 이렇게 부서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지는 과정으로 가는 이 부서지다라는 말을 할 때도 쓰이지만 부서져 있는 이미 부서져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도 be broken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be broken이란 말이 밑에 예문에서 어떻게 모양을 바꿔서 쓰이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은 부서져 있다예요. 이것은 부서져 있다. 일단 이것은이란 말부터 볼게요. 이것은이란 말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this라고 하시면 되고요. 부서져 있다. 그럼 be broken인데 이 be라는 단어는요. 현재형일 때 this란 단어를 만나면 이렇게 모양을 바꿔요. is broken. 그래서 is라고 모양을 바꾸고요. mr is가 비동사인 거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be라는 게 원래 모양이고 모양을 바꿔서 mr is가 되기도 한다. 그냥 그렇게 그거는 문법적 개념인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이것은 부서져 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그쵸. this 하시고 is broken. is가 be예요. 그쵸? this is broken.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부서져 있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냥 이것은 부서져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this is broken 이라는 거는 한국어로 쓰일 때 좀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다. 근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그냥 부서져 있다. 이게 왜냐면 가장 많이 쓰이니까. 혹은 뭐 부서진다도 괜찮긴 하고요. 아무튼 이것은 부서져 있다. 이거는 영어로 그죠? This is broken 이렇게 얘기한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이 깨졌다 어제.
자, 어제라는 단서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is가 과거형으로 변해야 돼요. 그거 유의하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창문이라는 표현은 그죠, the window 하시면 되고요. 깨졌다니까 부서졌다.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s broken이라고 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형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was broken. 그래서 is의 과거형은 was다.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와 were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정리해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게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사실 이 영상을 조금 보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is was broke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창문이 깨졌다. 그렇죠? 창문이 깨진다가 아니고 깨졌다예요. The window was broken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표현도 깨져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창문이 깨져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근데 너무 많은 한국말을 제가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지금 과정에서는. 그래서 그냥 깨졌다 요거 하나만 배울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the window was broken, 창문이 깨졌다. 어제란 표현은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yesterday. 그래서 the window was broken yesterday 라고 하면 창문이 어제 깨졌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은 부서질 수 있다. 야, 그거 조심해. 그거 쉽게 부서질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말 우리가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때 쓰는 건데, 이거는, 그쵸? this라고 하시면 되고요. 부서질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can 쓰시면 돼요. 그래서 can 하시고요. be broken. 다시 원래 모양 be가 만들어졌어요. 이 be라는 동사는요, 앞에 can이나 will이나 may나 should나 must나 이런 조동사들, 이런 동사들이 앞에 오면 무조건 원형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this can 할 수 있다라는 의미 주고요. 그 다음에 부서지다라는 표현 be broken. 그래서 can be broken 이렇게 외워주시고 부서질 수 있다. 단어처럼 익혀주시는 거예요. 부서질 수 있다가 뭐라고요? can be broken. 그러면 쉽죠. 이것은 부서질 수 있다는 this can be broken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요. 참 문장 만들기 쉬워요. 그쵸? 이렇게 쉽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야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을 얘기했을 때 인풋이 쉽게 들어가야 아웃풋도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인풋이 어렵게 들어가고 있다면 100% 아웃풋도 어렵게 나올 거고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바로 빨리 말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저와 함께 꼭 같이 끝까지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표현 볼게요. 옮겨지다. 자, 옮겨지다라는 표현은요, 옮기다는 move고요. 그렇죠. 옮겨지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be moved 하시면 돼요. 근데 왜 be moved가 옮겨지다가 되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be라는 거는요, 그냥 뭐뭐 한다라는 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보통 형용사가 와서 뭐뭐 한다가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happy라는 단어 있잖아요. happy, happy, happy라는 단어는 행복하다가 아니고 행복한이에요. 행복한 사람, 뭐 행복한 인생 할 때 그냥 행복한이라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I happy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 행복한 이렇게 되지,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이 안 만들어져요. 행복하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매짐을 지으려면 반드시 동사가 필요하고요. 그때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어주는 게 be예요. 예를 들면 go 이거는 그냥 그 자체가 간다, 뭐 play 자체가 논다예요. 근데 happy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be라는 단어랑 만나야 행복하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moved라는 이 단어는 과거 분사로서 그냥 옮겨진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예요. 원래는 move라는 동사에서 시작이 됐는데 move의 과거 분사, 이게 moved 라는 표현이 되고요. 이거의 의미는 옮겨진이라는 형용사가 돼버린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 분사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 분사는 형용사다. 뭐뭐 된, 뭐뭐 해진 이런 형용사인데, 아무튼 여기서 moved는 옮겨진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옮겨지다 라고 만들려면 뭐뭐 한다라는 말을 만들어주는 be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be moved 옮겨지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be happy 이게 행복하다. 그 다음에 아프다는 sick이죠. sick. 근데 be sick 이렇게 해서 아프다. 그러니까 그 원리가 하나인 거예요.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렇게 간단하다. 원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옮겨지다는 be moved. 그러면 이것은 옮겨진다. 월요일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현재형을 쓰는 거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옮겨진다. 월요일마다. 그러니까 늘상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옮겨진다. 이것은 맵다. 이렇게 진리나 그냥 늘상 이건 매운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도 매웠고 지금도 맵고 미래도 매울 거잖아요. 뭐 곧 청양고추는 맵다 이런 얘기할 때 혹은 이것은 월요일마다 옮겨진다. 지난주 월요일에도 옮겨졌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옮겨질 거고 다음 주 월요일도 옮겨질 거고 이렇게 늘상 있는 일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현재형을 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옮겨진다라고 할 때 this 하고 그냥 is moved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늘상 있는 일을 얘기할 때 is란 이 현재형을 쓴다. 그거 말씀드린 거고요. 월요일마다는 뭐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쉬운 거 가지고 왔어요. every Monday. every가 매번이잖아요. 그래서 every Mond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매주 월요일마다. 그쵸? This is moved. 이것은 옮겨집니다. every Monday. 월요일마다. 이렇게 보면 참 쉬운데 제가 그냥 느닷없이 여러분한테 이것은 월요일마다 움직여진다라고 저 외국인한테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나와요. 그쵸?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공부하시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놓으시면 다음에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 바위는 옮겨졌다. 그 바위는 this rock 하시면 되고요. 옮겨졌다. 근데 이게 일어난 시점이 일주일 전이죠? 그러니까 과거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was moved 하시면 되고요. 일주일 전이라는 거는 a week 이게 일주일이잖아요. ago가 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 week ago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this rock was moved a week ago. 이 바위는 일주일 전에 옮겨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테이블은 옮겨질 것이다. 이틀 후에. 예,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미래 표현으로 하시면 돼요. This table 먼저 하시고요. 옮겨질 것이다. 미래니까 will 쓰시면 돼요. 그쵸? will 썼으니까 조동사 will이 왔기 때문에 비동사는 원래 모양, 원형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this table will be moved 하면 이 테이블은 옮겨질 것이다. 언제? 이틀 후에. 이틀 후, 그쵸? in 2 days. 여기서 왜 in을 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익숙하게 만드세요. 이틀 후에 in 2 days, 이틀 후에 in 2 days 이렇게 이게 나한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까지 연습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틀 후에라고 하면 in 2 days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영어란 거는 우리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누가 더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본인을 익숙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왠지 이틀 후에라기보다는 in 2 days라고 보면 이틀 안에라고 느껴지잖아요. 이틀 안에 옮겨질 거야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틀 안에라는 표현은 지금 자막 나가는 것처럼 within 2 days라고 하셔야 돼요. within이라고 하셔야 뭐뭐 안에, 이틀 안에. 예, 그렇게 이틀 안에는 within 2 days, 이틀 후에 in 2 days 이렇게 짝지어서 뭐 구구단 외우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영어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려지다, 그 다음에 알려져 있다 이런 표현을 배울 거예요. 알려지다 혹은 알려져 있다. 어떻게 할까요? 예, be known 하시면 돼요. known. know가 알다고요. know는 알려진 이라는 그런 형용사 형태인데 알려지다라고 할 거면 be known 하시면 돼요. 그녀는 알려져 있다. 그녀의 예쁜 미모로 인해서 이런 마음을 만들어 볼 건데 이걸 한국어로 좀 의역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여자는 참 예쁜 걸로 유명해. 그쵸? 한 예쁨 하는 걸로 유명해.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다가오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하시면 she. 알려져 있다는 be known. 근데 그쵸? 현재에서는 be가 is로 바꾸죠. 그래서 she is known 하시면 되고요. 그녀의 예쁜 미모로 인해서
여기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사실 알려진 이유를 나타낼 때는 우리는 for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for 그 다음에 for라는 전치사가 왔으면 뒤에는 무조건 명사형이 와야 돼요. her beauty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그녀는 알려졌다. for her beauty라고 하면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쵸? 아름다움 때문에. 그래서 for는 뭐뭐 때문에라고 쓰일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she's known for her beauty 이렇게 하면 그녀는 알려져 있다. 그녀의 예쁜 미모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알려졌다. 이거는 그쵸? he is 알려졌다. 그쵸? 과거에 이거는 좀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일부러 제가 현재, 과거, 그 다음에 조동사로 배치를 했어요. 이 세 문장 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뭐 한 10년 전쯤에 한국에서 최고 의사로 알려졌었어. 뭐 이런 의미로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장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과거 표현을 제가 없앤 거지, 이 지금 두 번째 있는 문장은 과거 문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he was known, 그는 알려졌었어. 알려졌다 혹은 알려줬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최고의 의사라고 뭐뭐로써, 그래서 as란 전치사 쓰고요. as the best teacher, as the best doctor, 최고의 의사로서 알려진 거예요. 한국에서. 그럼 in Korea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he was known, 그는 알려졌었어. as the best doctor, 최고의 의사라고 알려졌어. 어디서? in Korea, 한국에서. 이렇게 봤고요. 세 번째 문장 보면요. 좋은 소식은 알려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이 뭐죠? 그쵸? good news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쉽죠? 알려줘야 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should가 있고 must가 있는데, must는 그 강도가 반드시 알려져야 되는 거고요. should는 알려지면 좋다. 그 정도 의미로 알려줘야 된다. should는 일반적으로 쓴다. must는 아주 강력할 때 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should를 썼습니다. 그래서 should be known, 좋은 소식은 good news. should be known, 알려줘야 돼.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려면 to 쓰시면 되고요. to many people 하시면 돼요. good news should be known to many peopl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세요. is known for, is를 제가 이제 be라고 칭해서 얘기할게요. be known for, 뭐뭐 때문에 알려지다, 뭐뭐로 인해 알려지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be known as, 뭐뭐로 알려지다, 뭐뭐로 알려지다. 예. 그 다음에 be known to,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이렇게 수거로 많이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be known for, be known as, 그 다음에 be known to.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표현도 다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외워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표현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기억되다예요. 기억되다. 기억하는 건 remember니까 기억되는 건 be remembered 하시면 되고요. 좋은 기억은 오랫동안 기억된다. 예, 그런 표현 만들어 볼게요. 좋은 기억은 good memories라고 하시면 돼요. 기억은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좋은 기억이니까 good memories, 기억된다. is가 아니죠. 죄송해요. good memories, 그 좋은 기억인데 뒤에 복수잖아요. good memory가 아니고 good memories, 좋은 기억들, 이렇게 제가 복수형으로 썼기 때문에 is가 아니고 are예요. are. 그쵸? MR is 현재형에서는. 그래서 good memories are remembered. good memories are remembered. 좋은 기억들은 기억이 됩니다.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은 그죠? for a long time. 이게 오랫동안이란 얘기예요. 좋은 기억은 기억됩니다. 오랫동안. 영어는 이런 순서로 얘기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good memories are remembered for a long tim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기억되었다. 영웅으로, 그 사건 이후로. 그는 그 사건 이후로 영웅이라고 기억됐어요. 영웅으로서 기억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쵸, 조금 영웅적인 그런 좋은 일을 한 사람이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쵸? 근데 이 표현도 영어식으로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는 기억되었어요. He was remembered. He was remembered. 그는 기억되었어요.
뭐뭐로서, 그죠? 그쵸? 영웅이라고, 그쵸? as a hero, 영웅으로서 알려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뭐뭐 이후로는 after, 그 다음에 그 사건, the accident, the accident 하시면 되고요. after the accident, 혹은 after the accident, 뭐 어떻게 발음하셔도 돼요. 자, he was remembered as a hero as the accident, 혹은 as the accident.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너희들은 기억될 거야, 영원히. 너희들은 영원히 기억될 거야. 이런 말 자주 하죠, 그쵸? 너희들은 고민하실 수 있는데, 너희들은 고민하실 거 없이 you예요. 영어는 단수, 너도 you고요, 복수도 you예요. 그거 기억하시는 거 하시면 참 편해요. 너희들은 you, 기억될 것이다, 뭐뭐 될 것이다, will 쓰시면 되겠죠? will be remembered, 영원히, 그쵸? forever. 어렵지 않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표현상으로는 마지막이에요. 잊혀지다. 잊혀지다라는 거는, 그쵸? forget. 이게 있다인데, 잊혀진이라는 단어는 forgotten이고요. 과거분사예요. forget의 과거분사. 잊혀지다는 be forgotten. 단어처럼 외워주시고요. 나쁜 기억은 빨리 잊혀진다. 예, 어떻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억은 오래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전에 그런 예문을 만들었고, 나쁜 기억은 좀 빨리 잊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쁜 기억은 뭐죠? bad memories 하시면 되고요. 잊혀진다. 그쵸? 주어가, 그쵸? 복수니까 are forgotten. 빨리라는 거는 quickly 쓰시면 돼요. quickly. fast 쓰셔도 되고, quickly 쓰셔도 됩니다. bad memories are forgotten quickly.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사건은 잊혀졌다. 그 사건, the accident, 그 다음에 잊혀졌다, was forgotten. 그쵸? 내 기억 속에서, 뭐뭐 안에서는 in 쓰시면 되고요. in my memory 하시면 되겠죠. 이게 내 기억 속에서예요. 그쵸? the accident was forgotten in my memory.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너는 잊혀질지도 몰라. 너는 일단 you. 뭐뭐 할지도 몰라는 may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할지도 몰라, 이거는 may다. 그래서 잊혀지다는, 그쵸? be forgotten이니까 may be forgotten. 순식간에 한번 quickly 쓰셔도 되는데, 빨리 잊혀질지도 몰라. 그래서 quickly 쓰셔도 되는데, 조금 어휘를 늘려가는 느낌으로 부사 쪽을. 그래서 이거는 in no time 이라는 표현 하나 배워가시라고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in no time, 정말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이 없는 속에, 시간이 없는 후에, 이는 후에라고 했으니까, 그쵸? 시간이 없는 후에, 그러니까 아주 순식간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보면요. You may be forgotten in no time. 너는 순식간에 잊혀질지도 몰라. 지금 너무 인기 있다고 자만하지 마. 뭐 이런 얘기할 때 쓸 수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표현들은 다 배워봤고요. 심화 응용 문제 보면서 하나씩 같이 만들어 볼 건데, 이번에는 제가 한국어 어순으로 다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좀 자주 쓰는 표현들 위주로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새롭게 만든 표현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총 15문장이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창문이 깨졌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창문이 깨졌다는 뭐죠? 그죠? The window, 그 다음에 깨졌다는 was broken. 그쵸? 어제는 yesterday. 그쵸?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이 컴퓨터는 쉽게 고장나지 않아요. 고장나지 않는다는 안 배웠는데? 그쵸? 안 배웠으니까 한번 여기서 볼게요. 이 컴퓨터는, 이거는 this computer 하면 되고, 고장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고장난다는 배웠어요. 부서진다, 이게 고장난다랑 같은 표현이거든요. be broken. 근데 고장나지 않는다. 그죠? 고장난다는, 그럼 this computer is broken인데, 고장나지 않으니까 is 뒤에 not 붙여주면 돼요. 그쵸? It's not broken.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비동사의 부정형. 그쵸? is 뒤에 not 붙인다. 그래서 it's not broken.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고장난, 이거를 broken. 고장나지 않은, 고장 안 난, 이거는 not broken. 이렇게 형용사 앞에 붙여서 연습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not broken. 고장나지 않은, broken, 고장난. 그럼 문법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쵸? 행복한 뭐예요? happy. 행복하지 않은, not happy. 그쵸? 배고픈, hungry. 배고프지 않은? not hungry. 이렇게 붙여서 연습을 단어를 외워버리니까 문법 생각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컴퓨터는 고장나지 않는다. This computer is not broken. 쉽게는, 그렇죠, easily 하시면 돼요. 자, 3번. 이 컵은 쉽게 깨질 수 있어요. 이 컵은 깨질 수 있어요. 이 컵은 뭐죠? This cup. 깨질 수 있어요. 뭐뭐 할 수 있어요? can. 그럼 can be broken. 쉽게는 easily 라고 쓰시면 돼요. easily, 쉽게.
easy 이게 쉬운이고요. 부사형으로 만드는 거 ly 붙이는 건데 y로 끝나니까 y를 i로 고치고 ly 붙였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이제 초등학생들이죠. 주로 이제 그 형태 만드는 거 할 때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좀 우리처럼 나이 들어서 그쵸 정말 쓰는 영어 말하는 영어 배우고 싶을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냥 easily 스펠링 틀리셔도 되고요. easily 저도 한국어 그 뭐죠 철자법 예 그것도 자주 틀리는데요. 맞춤법 예 그것도 자주 틀리는데요. 뭐 그래서 너무 그냥 그런 종류의 아이들이 배울 법은 철자를 익히는 뭐 그런 문법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는 영어 배우시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자들은 곧 옮겨질 것이에요. 이 상자들은 그쵸. 이 상자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 상자들이라는 말을 만들어 봤어요. 이 상자들 배웠는데 바로 응용이 안 돼요. this의 복수는 these예요. this의 복수예요. these 그 다음에 boxes 그 다음에 옮겨질 것이다. 그쵸 미래형이니까 will 쓰시면 되고요. will be moved 하시면 되겠죠. 곧이라는 거는 뭐 곧 옮겨질 거야. soon 쓰시면 돼요. soon 아시는 단어죠. 곧 그쵸. 그래서 these boxes will be moved soon. These boxes will be moved soon. 이렇게 하시면 이 상자들은 곧 옮겨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그 테이블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테이블은 뭐죠? 그쵸? The table 하시면 되고 옮겨졌어요. 과거죠? 그쵸? was moved. 방으로 어디로? 그쵸? 방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게 옮겨졌고 이동이 있었잖아요. 이동이 있었고 그 방향을 얘기해 줄 때는 무조건 to 쓰는 거예요. 그래서 to the room 하시면 돼요. The table was moved to the room.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의자들은 자주 옮겨져요. 일반적인 얘기네요. 현재형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의자들 똑같이 복수 만들어 봤습니다. These chairs 옮겨져요. 복수니까 is가 아니고 are moved 자주라 그래서 are often moved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often이라는 거는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빈도부사라고 해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건데 이 빈도부사는요 보통 형용사 앞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often moved 자주 옮겨지는 often happy 종종 행복한 뭐 often hungry 종종 배가 고픈 이렇게 그냥 외워주시면서 이렇게 단어처럼 외우시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제가 넣었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셔서 만약에 these chairs are moved often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often these chairs are moved 라고 한다고 해서 원어민이 못 알아듣냐? 아니에요. 알아들어요. 그렇게 문법 틀리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멋있고 세련되냐, 조금 더 세련되지 않냐의 차이를 나타내는 문법은 나중에 하셔도 되잖아요. 지금은 이 원어민을 이해시킬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안 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그렇게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these chairs are moved often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배우는 단계니까 그냥 often moved라고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아시고 이 often이란 단어의 위치를 너무 신경 써서 여기에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녀는 예쁜 미모로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잘 알려져 있다. 볼게요. 그녀는 she. 알려져 있다는 is known이잖아요. 그렇죠? be known이니까. 근데 잘 알려진 거는 잘 well이죠. 그래서 she is well known. well known. 하나 알아가시라고 넣어드렸어요. she is known 하셔도 되고요. she is well known.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쁜 미모로, 그쵸? 이유가 뭐예요? 예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for her beauty. 근데 그녀가 뭐 예쁜 의사로, 뭐 훌륭한 의사로, 뭐뭐로서는 as고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건 for다. for하고 as하고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둘 다 뒤에 명사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예쁜 이유를 나타내는 게 for다. 예. 그 다음에 뭐뭐로서, 그 여자가 뭐로서, 아주 훌륭한 배우로서, 훌륭한 선생님으로서, 이런 게 as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 사건은 the accident 알려졌으니까 그쵸. was known 누구에게? be known to 누구에게? 그쵸. to 쓰시겠죠? to many people 하시면 돼요. to many people 발음이 조금 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 accident was known to many people. 그 사건은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네, 다음 표현 가볼게요. 9번. 그녀는 모두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녀만큼 정말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녀는 she 알려줘야 돼요. should 쓴다 그랬죠? must 쓰셔도 되고 저는 오늘 should 썼어요. 그렇죠? must 쓰셔도 되고 have 쓰셔도 되고 아시는 만큼 다른 거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should 쓰겠습니다. 그래서 she should be known 모두에게 to everyone. She should be known to everyone. 어렵지 않아요. 그쵸? 좋은 기억들은 오래 기억된다. 아까 했던 표현이에요. 그쵸? 좋은 표현, 좋은 기억들. Good memories. 기억됩니다. Are remembered.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그는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기억되었어요. 그는 기억되었어요. 그쵸? He 기억되었습니다. 과거에요. was remembered. 영웅으로. 그쵸? 영웅으로. as a hero. 영웅으로서, 그쵸? 사람들에게 to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by people. 여기서 왜 by를 쓰냐면요. 이거를 또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자꾸 찾으니까 이유는 설명 안 드리고요. be remembered. 기억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그쵸? 기억하는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주체가 사람이잖아요. 이게 수동태 문장에서는 그 행위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을 by를 써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he was remembered as a hero by people. 그쵸. 그래서 by를 쓴다는 거, to를 쓰지 않는다는 거. 사람들에게. 그냥 사람들에게? to인데? 그래서 to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by를 쓴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실수로 to를 쓴다고 해도 원어민이 이해는 하고 고쳐줄 수도 있어요. You should say by people. by people이라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에 대해서 문법 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제가 하는 한국말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한국어도 저희 문법 많이 틀리거든요. 진짜. 원어민들도 그래서 문법 많이 틀려요. 예. 근데 그냥 실수로 틀리는 거죠. 말을 하다 보니까. 다시 제대로 하라 그러면 제대로 할 수는 있는데 순간순간 틀리는 문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좀 전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to라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냥 자주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에 너무 그런 디테일 틀리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he was remembered as a hero by people. by구나. to를 썼으면 다시 한번 알면 돼요. by였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실수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또 계속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들은 기억될 것이야 영원히. 그죠? 너희들은 똑같이 you라고 그랬어요. you 기억될 것이야. will be remembered 영원히 forever. 영원히는 forever 쓰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너도 언젠가는 잊혀질 거야. 야, 너도 언젠가는 잊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너는과 너도에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그 뉘앙스를 모르시면 그냥 그 뉘앙스 무시하시고 그냥 똑같이 you will be forgotten someday 언젠가는 someday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심지어 너도 이런 거거든요. 심지어 너도 언젠간 잊혀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심지어란 표현이 영어에 있어요. even이에요. even이 심지어란 뜻이었어요. even you 하면 야 심지어 너도 약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even you 잊혀질 거야. will be forgotten. 언젠가는 외워두시면 돼요. someday 하시면 돼요. someday 언젠가는. 야 언젠간 너도 잊혀져. 이렇게 할 때 그냥 막연한 날 그쵸 이렇게 할 때 someday 쓰시면 되고요. 그 밑에 나쁜 기억은 빨리 잊혀진다. 이것도 해봤어요. 그쵸 bad memories 잊혀진다. are forgotten 그쵸 빨리는 quickly 쓰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사건은 완전히 잊혀졌어요. 그 사건은 the accident 잊혀졌다. 그쵸 was forgotten 완전이란 말은 completely 라는 표현인데
그쵸? 이렇게 쓰시면 돼요. The accident was forgotten completely. 이렇게 쓰시면 되고, 뭐, 이 부사의 위치는, 뭐, 가장 이상적인 위치를 따지자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the accident was completely forgotten. 이것도 약간 forgotten 앞에 오는 게 저는 좀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위치에 조금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요거는 그냥 뒤로 빼서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뒤로 뺐어요. 그래서 the accident was forgotten completely 이렇게 하셔도 된다. 근데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completely를 forgotten 앞으로 한번 가지고 와서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The accident was completely forgotten. 완전히 잊혀졌다. 이런 느낌이 저도 진짜 이렇게 좀 자주 책을 읽고 책을 자주 읽으면서 뭐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completely가 앞으로 오는 게 그 사람들이 좀 더 자주 쓰는 방식이고 저도 그게 좀 익숙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굳이 문법적으로 찾아보고 싶지도 않고요. 너무 문법적으로 찾아보면 오히려 말이 좀 어려워지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영어를 익히는데 문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문법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저같이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럼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조금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좀 틀리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문법 공부하는 거지, 영어로 말을 하기 위해서 배우시는 여러분들은 굳이 문법 공부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 없다. 지금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이렇게 말의 덩어리로 말을 배우는 게 훨씬 더 말을 빨리 할 수 있다. 예. 그거는 제 경험이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제 방법이 유일한 길은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 유일한 다양한 길들 중에 하나다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에게 또 커피 값 선물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제가 감사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신혜님, 신영자님, 김진숙님, 김두선님, 윤봉중님, 노윤희님, 김정수님, 박경혜님, 최현수님, 그 다음에 김정희님, 뽀글님,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이렇게 익명으로 그냥 이름 밝히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 밝히기 싫어서인지 저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인지는 제가 알기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찌됐건, 메시지는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을 때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래도 본인은 아실 거니까, 그쵸. 본인에게 제가 감사하다는 그 표현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 그 생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지금 오늘 29일 일요일이고요. 이번 주 3일 뒤에 생방송 할 건데, 이번 생방송은요, 제가 조금 고친 것 같아요. 제가 기존의 인터넷을 좀 점검해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 회사 측하고. 그래서 인터넷을 바꿨어요. 그래서 잘 되는 방식으로, 그 게임 유튜버 분들이나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이 자주 쓰는 인터넷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좀 안 끊기고 괜찮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 수요일날 정말 좋은 인터넷 환경에서 뵙기를 희망하면서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